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 성형에 관한 정말 모든 것을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TV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는 쌍꺼풀 재수술 사례입니다. 제가 요즘 처음 수술보다는 재수술 사례를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쌍꺼풀 재수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 수술해서 잘 되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잘 됩니다. 특히 조금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다면 당연히 잘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다음에 좀 기대에 못 미치게 됐거나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도대체 나라고 느끼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제가 또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 눈을 보면 아주 근심이 가득합니다. 글쎄 그 근심이 가득한지 어떻게 아냐, 이런 눈빛은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왜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눈이 부어 보이고요. 눈동자가 눈 앞쪽 가렸습니다. 특히 오른쪽은 많이 가려 있네요. 그리고 눈동자 밑에 흰자위가 보일까 말까 하는 삼배간 증상이 약간 있습니다. 이렇다면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물론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보이긴 합니다. 제가 수술한 거지만. 그런데 잘 보면 이 부분에 흉터가 좀 많습니다. 지금 이 눈 앞쪽에 있는 흉터는 앞팀 흉터지만은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죠. 그게 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눈이 훨씬 초롱초롱하고 좀 커 보이고 눈 앞쪽이 인라인으로 들어가면서 흉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긴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시간 지나면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남는 것들이 뭐냐면 앞뒤 흉터가 하얗게 남고요. 그냥 만약에 이걸 6개월 이상 놔뒀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뒤 흉터가 남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으로 살짝 빠진 거, 약간 인아웃처럼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남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가려서 개심치레한 눈빛, 거기에 따라오는 삼배간 증상 등이 남습니다.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본인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수술한 담당 의사가 봐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재수술할 수는 없는 거죠. 이분의 문제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눈 수술했더니 비후성 반응이 나오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 곡선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쪼그라들고요, 이쪽 방향으로 쪼그라듭니다. 눈이 작아지고 눌립니다. 그리고 눈 앞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안과 흉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무작정 그래 수술하는 게 아니고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이 됐는지를 보고요, 또 여유분의 피부가 있는지 아니면 조직이 그래도 재수술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인지를 검사를 해서 지금 이분은 6개월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줄기세포, 혈액줄기세포나 지방줄기세포를 직접 흉터 부위에 주사하는 겁니다.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영상도 찍고 그랬지만은 이 부분에 주사를 놔서 본인의 줄기세포를 뽑아서 원심물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주사를 놓게 되면 그 부분에 가서 거기에 맞는 세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의 호밍 이펙트라는 건 저절로 집을 찾아가는 효과다, 그런 영어인데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비유하지 말고 사과씨가 있어요. 사과씨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과나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과가 열릴 수 있는 게 바로 사과씨입니다. 그 작은 씨 안에 그 사과나무에, 어마어마한 사과나무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분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처음에 세포는 똑같습니다. 사람도 발생 과정에서 보면, 발생 과정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글쎄 뭐 정자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인간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발생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세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세포는 손톱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세포는 치아도 됩니다. 물론 다른 이런 연부 조직, 뭐 얼굴이라든가 그런 부분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인체 내에서 채취하는 그런 줄기세포만으로도 이렇게 흉터가 많이 남았을 때 주사를 놓게 되면 효과를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수술, 제가 그 앞뒤 흉터를 조정하는 수술 더하기 줄기세포 시술 2회 정도를 요즘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도 많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해서 제가 그런 소개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분이 이렇게 고쳐졌는데요. 쌍꺼풀이 좀 얇아지지만 훨씬 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애초에 아웃라인을 약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아웃라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아웃라인보다는 티가 나는 인라인으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넓어지는 그런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눈성형의 개념이 조금 지금하고는 글쎄 미의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두꺼운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 좀 앞뒤 흉터 있어도 앞에 뒤를 과감하게 텄어요. 그렇지만 저는 요즘은 흉터가 안길 것 같으면 저는 트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남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형을 한다는 거는, 제 동료 성형외과 의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수술을 잘 해줬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좀 난감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제 친구들,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해줬으면 뭐 문제가 없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에 좀 애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형외과 전문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수술, 뭐 맹장 수술했어요. 맹장이 다 나온다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확실하진 않지만, 보기에 따라 다른, 마치 그림을 그리는 거, 초상화를 그리는 거, 아니면 예술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성형외과 수술은 결과가 약간 주관성이 포함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덜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평가의 주관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성형수술을 하는 거는 평가가 주관적이다. 그래서 난감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좀 살아있다는 느낌, 결과에 대한 유동성, 그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했는데 조금 괜찮은 부분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그런 성형외과 수술의 결과에 대한 그런 특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